네, 저희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팀의 김용입니다. 네, 오늘 세션은 웹엑스 콜링의 기본 기능 이해와 신규 기능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즌에 스케줄링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네, 세션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올리실 때는 꼭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메일 주소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 메일 주소는 세션이 완료되고 나서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이 완료가 되면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도 마찬가지로 이영찬 프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을 이영찬 프로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웹스 콜링의 기본 기능 이해 및 신규 기능 업데이트라는 주제로 금일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주요 아젠다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스 콜링의 엔터프라이즈 피처들, 웹스 콜링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웹스 콜링 관련된 신규 기능들, 업데이트된 기능들하고 앞으로 나올 기능들을 까지 포함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구매 세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스 콜링의 엔터프라이즈 피처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웹스 콜링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SaaS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레가시 PBX라든지 또는 IP PBX에서 제공 가능하던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게다가 거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의 네이티브된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능을 보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인바운드 통화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전화 걸기 받기, 그리고 음성 사서한 기능들, 그리고 다중 통화 회선. 다중 통화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개의 번호를 갖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하고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기능들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헬프데스크라든지 간단한 컨택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택센터의 기능들인 에이전트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성에 대한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폰이라든지 또 데스크탑 앱 또는 데스크폰 간에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 기능들하고 하트스킨과 같은 모바일 전화제에 적합한 솔루션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지와 구글 크롬과의 통합도 지원을 하고 있고 컨트롤러블을 통해서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 하이라이트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핫데스킹 기능입니다. 이 핫데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마트 오피스에서 모바일 자석제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이 모바일 자석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모바일 자석제에는 각각 개인 자리가 없는 자석이죠. 공용 자석에 어떤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자석이 나의 자석이 되는 게 이 모바일 자석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 자석에 구성을 하실 때 전화기를 구성하시고 해당 전화기에 핫데스킹 기능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핫데스킹이 활성화된 전화기에 QR코드를 촬영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디바이스가 내 개인의 디바이스로 로그인이 되게 되고요. 나의 미팅 정보라든지 또는 나의 콜이나 라인 정보들까지 모두 가져오게 되는 기능이 이 핫데스킹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데스킹 기능은 8800 시리즈 전화기나 9800 시리즈 전화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 데스크 디바이스인 데스크 프로와 같은 데스크 디바이스와 최근에 업데이트된 보드 프로 장비에서도 이 핫데스킹 기능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핫데스킹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QR코드로 로그인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가 어느 시간 동안 부킹을 하겠다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시간 지정해 주시고 부킹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가 내 디바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로그아웃 시에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빌리티 기능입니다. 이 모빌리티는 이동성에 대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엑스 데스크탑 앱, 그리고 모바일 앱,
데스크폰 간에 자유롭게 홀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데스크폰에서 또 전화를 하고 있다. 외부와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 전화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통화 끌어오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심리스하게 전화 끊김없이 바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기로 다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데스크폰의 시스코 풀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호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플라 기능입니다. 이거 플라는 한 라인에 대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관제센터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수화기를 들면 바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또는 그 보안실 같은 곳에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라 기능이죠. 웹스 콜링에서도 해당 기능을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해당 기능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인 세팅을 하실 때 이 커스터마이즈 비헤이비어 세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플락 한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라인을 활성화해 주시고 목적지 번호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내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해당 목적지의 번호로 전화가 걸리는 기능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토 어텐던트 기능입니다. 이 오토 어텐던트는 간단한 IVR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VR을 통해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IVR 메뉴가 나오게 되고 메뉴는 0번에서부터 9번 또는 별이나 샵까지 메뉴 지정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메뉴를 눌렀을 때 호전을 한다라든지 또는 안내 멘트를 내보낸다라든지 또는 메뉴를 반복하는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호전한 번호로 설정할 수 있는 번호들은 그 내선 번호라든지 외부 트랜스퍼 번호들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업무 시간하고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어서 업무 시간과 업무 외 시간의 메뉴를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멘트를 설정하는 것은 기본 음성 파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음성 파일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해서 우리 사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안내 멘트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녹음을 함으로써 ARS 멘트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0번에서 9번 또는 별과 샵에 대한 메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AA 메뉴에 대한 착신 전환 기능이 가능한데 이따 뒤에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릴 이 모드 기능하고 같이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업무 시간별로 우리 콜 라우팅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호전을 할 때는 각각의 내선 번호라든지 외선으로 내가 호전을 하겠다라는 음성을 내보낸 이후에 호전하는 기능이 있고 또는 음성 없이 바로 내보내는 호전을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한테 전화를 하는 기능 그리고 이름으로 또는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거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멘트를 번호를 눌렀을 때 음성 멘트를 플레이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다시 반복이라든지 메뉴를 나가는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큐 기능입니다. 이 콜큐 기능은 고객이 우리 사용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고객이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큐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큐별로 대기 인원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로는 최대 10명까지 대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최대 250콜을 대기할 수 있게 설정이 변경 가능합니다. 아까 AI와 마찬가지로 콜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뒤에 설명드릴 모드와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오버플로우에 대한 폴리시도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우리가 콜이 이 큐에 가득 찼을 때 또는 특정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오버플로우를 동작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오버플로우된 사용자들은 뭐 전화를 끊는다라든지 또 계속 링 울리게 한다라든지 또 특정 번호로 포워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다음은 통화 반송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고객이 전화를 해서 사용자한테 전화가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바운스드 폴리시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 다시 호가 큐의 첫 번째 열로 반송이 되는 기능이 이 통화 반송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콜백 기능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콜백 기능은 이 콜핸들 타임을 계산을 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은 이 콜백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번호를 남겨주시게 되면은 해당 콜로 바로
상담사가 어베러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사용자한테 전화가 걸리는 게 바로 콜백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에 대한 폴리시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홀리데이 폴리시라든지 나이트, 또 포스트 포워딩, 스트랜디드 콜 같은 여러 가지 폴리시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또 스케줄에 맞게 또 콜 포워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내 멘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 큐에 들어왔을 때 최초 멘트인 그 웰컴 멘트 또는 예상 대기 시간, 우리 큐에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PIQ, 그리고 호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하이 볼륨 멘트, 그리고 컴포트 메시지 또는 그리고 대기 음악에 대한 음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에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로그인하거나 자신의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큐에 들어오고 이 사용자들한테, 에이전트들한테 분배가 될 때라고 등되는 로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순위 기반, 하나는 스킬 기반, 이 두 가지 구분이 되게 되고요. 이 우선순위 기반 같은 경우에는 서큘러라고 하는 라운드 로빈 방식, 탑다운이라고 하는 시퀀셜 방식, 그리고 최장 대기 시간이 롱기스트 아이들, 그리고 퍼센트 베이스로 호를 분배하는 웨이티드, 그리고 동시 착신을 지원을 하고 있고, 스킬 기반에서는 스킬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용자한테 먼저 호가 연결이 되게 되고, 동일한 스킬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서큘러와 탑다운, 그리고 롱기스트 아이들에 대한 호 분배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능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이 상담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웹에서 콜링에서 간단한 컨택 센터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A 기능, 그 Q 기능, 그리고 슈퍼바이저 기능들을 통합해서 간단한 컨택 센터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슈퍼바이저 기능으로는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할 때 고객이랑 정상적으로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청할 수 있는 사일런트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그 상담사와 그리고 슈퍼바이저만 통화할 수 있는 코칭 기능, 그리고 3자 통화로 목표지는 끼어들기, 바지인 기능, 그리고 내가 홀을 가져가는 테이크오버, 이 네 가지의 슈퍼바이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당 피처들은 그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베이직이죠. 여기 스콜링의 기본 기능에서는 이 피처 액세스 코드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콜파크 기능입니다. 콜파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홀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고객이랑 통화 중일 때 내가 잠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콜팍을 실행해 주시고 홀을 저장한 다음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콜팍 리트라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콜팍 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다른 자리에서 저장된 홀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콜팍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페이징 그룹 기능입니다. 예, 페이징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동보방송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보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데스크 디바이스들, 데스크 폰이라든지 또는 데스크 디바이스들, 또 룸 디바이스들을 이 페이징 그룹에 있는 타겟 번호로, 타겟 디바이스들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페이징 그룹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해당 타겟되는 디바이스들로 모두 동시에 호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나운스먼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 페이징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장이라든지 또 넓은 현장 같은 곳에서 각각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페이징 그룹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대피를 한다라든지 또 안내 멘트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페이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대 75개의 디바이스를 타겟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리지네이터를 지정해서 해당 오리지네이터가 해당 그 페이징 그룹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리지네이터 전화를 걸게 되면 각각의 디바이스들로 호가 동시에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바운드 콜러 아이디 블로킹 기능입니다. 이건 발신자 번호 차단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외부 통화를 할 때 내 발신자 번호를 좀 숨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 픽처 액세스 코드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웹엑스 앱의 그콜 세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발신자 아이디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 기능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활성화해 주시고 웹으로 아웃바운드를 주게 되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표시가 되는 형식으로 발생이 되는 게 이 콜러 아이디 블러킹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텐던트 콘솔 기능입니다. 이 어텐던트 콘솔은 그 중계대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CUCM에 활용하실 때도 어텐던트 콘솔이라는 중계대가 있었죠. 해당 중계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웹스 콜링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니고 애드온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웹스 콜링에서도 리셉셔니스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중계대 기능이 있었는데, 해당 중계대 기능을 대체하는 게 이 웹스 어텐던트 콘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텐던트 콘솔은 대량의 콜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엑스 앱하고 통합이 되어 있죠. 어텐던트 콘솔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텐던트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웹엑스 앱 상에 표시가 되게 되고, 어텐던트 콘솔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웹엑스 앱 화면에 어텐던트 콘솔에 대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텐던트 콘솔의 기능은 인바운드 콜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지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내가 큐에 속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큐로 호가 들어왔는지, 어떤 큐에 호가 대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같이 표출해 주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호를 받았을 때 어떤 사용자와 통화하고 있는 콜이다 라는 정보와 함께 각각의 미드콜 피처들, 홀드라든지 또 호전환이라든지 또 블라인드 트랜스퍼, 홀드와 같은 컨퍼런스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뷰라든지 페이버릿, 그리고 퍼스널 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와 연동돼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가 받은 콜들을 특정 사용자들한테 검색을 해서 손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익스큐티브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이것은 임원 비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 비서 기능은 임원이 있고 임원의 어시스턴트할 비서가 해당 임원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의 코드를 비서가 대리 응답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리 응답을 할 때 무조건 다 모든 콜을 임원한테 가는 모든 콜들을 비서가 대신 수신할 수도 있고, 필터를 걸어서 인터널 콜이나 또 익스터널 콜, 뭐 특정 번호만 나한테 온다, 임원한테 간다라든지 또는 비서한테 가게 할 수 있는 콜 필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임원한테 전화가 온 것을 비서가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임원한테는 이제 실제 전화가 왔다라는 노티파이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비서가 전화를 수신한 이후에 임원한테 다시 전화를 전달해 줘야겠죠. 전달을 할 때는 뭐 쉐어라인을 통해서 홀드나 리중기 등을 통해서 임원한테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블라인드 트랜스퍼라든지 투스텝 트랜스퍼인 어텐디드 트랜스퍼를 통해서 비서가 임원한테 다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원이 어디로 전화를 연결해줘라고 비서한테 요청을 했을 때 해당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서가 외부 아웃바운드를 한 상태에서 임원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콤 기능이죠. 피시톡하고 함께 활용하게 되면은 임원이 비서를 호출을 해서 어디 전화를 해줘, 아니면 뭐 좀 해줘 라는 요구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바로 전화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터콤 기능들까지 같이 한 번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추얼 라인 기능입니다. 이 버추얼 라인은 가상의 회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상의 회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웹엑스 라이센스된 사용자들한테 속한 번호가 아니고, 사용자한테 속한 번호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번호고, 특정 모든 사용자들이 내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이 버추얼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추얼 라인의 사용 사례는 내가 여러 지역의 번호를 갖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서울 지역의 번호인데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번호도 갖고 싶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번호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버추얼 라인으로 등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버추얼 라인 등록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호 내에서 설정해 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라인 설정해 주시게 되면 해당 번호를 멀티 라인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콜히스토리에도 각 라인을 통해서 수반신한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해당 번호들은 웹엑스 앱을 통한 사용자라든지 또는 데스크 폰에 할당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엑스 CI에도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디렉토리 서치가 가능해지고, 해당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에 대한 디스플레이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멀티라인에 대한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상 라인하고 내 폰 라인, 그 내선 번호라든지 또는 내 개인의 DID 번호 같은 것들을 내 회선에 여러 개를 등록하는 게 이 멀티라인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외부로 발신했을 때 각각의 라인을 점유를 해서 발신할 수가 발신과 수신이 가능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라인 사용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번호를 관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해당 멀티라인을 좀 보조할 수 있는 툴이 이 멀티통합, 멀티콜 윈도우라는 툴이 존재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콜링 도구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이 쿨링 도구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멀티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8개의 라인이 등록이 되게 되고 8개 라인을 이 멀티콜 윈도우를 통해서 모두 전화를 받거나 걸거나 또는 미드콜 피처들을 모두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보이스메일 기능입니다. 음성 사성 기능인 거고요. 내가 자리를 비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D&D를 활성화했을 때 또는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보이스메일로 콜 포워딩을 거실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보이스메일로 사용자가 고객이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보이스메일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고요. 보이스메일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고객이 음성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음성 사서함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음성 메일을 남겼을 때 웨백스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웨백스 앱 내에서 보이스 메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웨백스 앱 내에서 바로 보이스 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비주얼 보이스 메일 기능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사 멘트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개인의 인사 멘트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전화로 녹음할 수가 있게 되고 개인의 웰컴 멘트를 녹음해 주시게 되면은 보이스메일로 들어왔을 때 내 개인의 웰컴 멘트가 플레이가 되고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추얼 익스텐션입니다. 이건 가상 내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가상 라인이고 이건 가상 내선입니다. 이 가상 내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스피드 다이얼, 단축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A라는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서로 다른 조직이죠. 다른 조직인데 굉장히 통화가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쪽 A라는 기업의 DID 번호를 모두 누를 필요 없이 A라는 기업의 DID 번호에 우리 사내 내선 번호를 할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기업의 뭐 HR 부서가 굉장히 HR 부서 통화가 많은데 그냥 HR 부서가 뭐 010-1234-1234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사내에 1234라는 내선을 해당 그 DID로 같이 할당하게 되면은 우리 조직에서 1234만 누르게 되면 해당 HR 부서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버추얼 익스텐션이고요. 이 버추얼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CI에 같이 웨브엑스 CI 같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디렉토리 서치라든지 호가 들어왔을 때 해당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표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익스텐션은 그 로케이션별로 최대 1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벌크로 등록한다, 개별적으로 등록한다라든지 버추얼 익스텐션 레인지로 등록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텔리전스 오디오 기능입니다. 인텔리전스 오디오 기능은 앱스콜링하고 미팅 헤더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죠. 음성에 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되는 마이크에 대한 최적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 그리고 내 음성에 대해서 최적화, 모든 음성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뮤직 모드, 이렇게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그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HD 보이스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D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음 소리를 제거하고 실제 네로우 밴드를 와이드 밴드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청량한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게 HD 보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브스 콜링에서는 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노이즈 제거 기능하고 웹에서 들려와서 나한테 들리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 이 두 가지 타입의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티 스팸 포 웹스 콜링입니다. 안티 스팸 포 웹스 콜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팸 번호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팸 번호를 차단하는 기능은 세 가지 타입으로 등록할 수가 있죠. 두 가지 타입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가 컨트롤 허브에서 번호에 대한 번호를 등록한다라든지 번호에 대한 마스킹 번호들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인 사용자가 웹엑스 앱에서
들어온 콜히스토리에서 해당 콜을 블록하는 용도로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또는 MPP 폰에서 각각 콜들을 블록할 수 있는 블록을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컨트롤 허브에서 블록을 하실 때는 이게 플러스 2164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고, 번호가 애니 번호 플러스 2164로 들어왔을 때 코어가 차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웹스 콜링 포 크롬 기능입니다. 웹스 콜링 포 크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웹스에 필요 없이 크롬 익스텐션 기능으로 크롬 브라우저에 크롬 익스텐션으로 웹스 콜링 포 크롬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웹스 콜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스 콜링 포 크롬 앱이 익스텐션이 띄워졌을 때 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웹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WebRTC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콜히스토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웹스 크롬하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크롬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 텔 URI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텔 URI를 클릭을 했을 때 웹스 콜링 포 크롬으로 바로 전화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플렉시블 익스터널 콜러 아이디 셀렉션 기능입니다. 이것은 내가 발신자 번호를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신자 번호를 가질 수가 있고, 해당 발신자 번호를 선택을 해서 외부 발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멀티 라인을 사용했을 때는 내 실제 라인을 가져야지만 내가 라인을 선택해서 발신할 수가 있었지만, 이 플렉시블 익스터널 콜러 아이디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버에서 관리자가 내 로케이션 번호라든지 또는 우리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들을 사용자한테 할당해 주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가 별도의 라인 필요 없이 메인 라인으로만 가지고도 외부 발신했을 때 여러 개의 발신자 번호를 선택해서 외부로 전화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번호들이 보이게 되죠. 할당되어 있는 번호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해 주시고 외부 발신해 주시게 되면은 외부 사용자들한테 내가 선택한 발신자 번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네이티브 콜 레코딩인 웹엑스 앱 기능입니다. 이 네이티브 콜 레코딩은 기존 듀버라든지 콜캐비넷 같은 서드파티 녹취가 아니고 웹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된 녹취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 미팅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녹취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리파지터리는 웹엑스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위주와 같은 웹엑스 미팅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에 녹취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저장할 위치가 내가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라든지 또 일본이 아니고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에 녹취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저장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유저 허브 페이지에서 개인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엑스 앱에서도 해당 녹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롤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허브 내에서 녹취에 대한 리스트를 현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컨트롤 허브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오피스 롤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녹취를 듣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웹엑스 데스크탑 앱하고 모바일 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기능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페이지, 웹스 콜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컨택트 센터의 기능보다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어드밴스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컨택트 센터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애드온 라이센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라이센스를 적용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는 웹스 콜링에 대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센셜 라이센스를 할당한 사용자는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공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웹엑스 앱 내에서 에이전트 및 슈퍼바이저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슈퍼바이저에 대한 환경을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코칭, 바징 같은 것들이 피치 액세스 코드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에센셜 기능을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든지 코칭과 같은 기능들이 웹엑스 앱에서 네이티브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사용 에이전트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큐에 대한 모니터링,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에이전트에 대한 사인인, 사인아웃, 그 상태에 대한 변경, 그리고 통계에 대한 정보들,
그 큐에 얼마만큼의 호가 쌓였는지나 통계 정보들까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팝업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스크린 팝업을 했을 때 특정 URL로 애니 번호라든지 상담사의 아이디라든지 DNIS 또 인터랙션 아이디와 같은 것들을 정보들을 같이 실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CRM 솔루션하고 운용하게 되면은 고객의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앞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들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바이저 바지 앤 위스퍼 코칭 기능이 UX 앱에서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기존의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같은 경우에 앱엑스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기존의 사일런트 모니터링만 제공이 가능했었는데 나머지 코칭이나 바징 같은 것들은 그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피처 엑스 코드 사용을 했어야 됐었죠. 해당 기능이 앱엑스 앱에서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코칭하고 바징 기능이 사일런트 모니터링 기능과 같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바운스드 콜 폴리시입니다. 이 바운스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사한테 연결됐을 때 그냥 상담사가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호가 들어오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폴리시를 지정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제 해당 상담사가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해당 상담사의 상태를 자동으로 unavailable 상태로 바뀌어지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해당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업의 콜 서비스 세팅에서 바운스드 콜 폴리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상담사가 홀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상담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언에이블 상태로 그대로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어베일러블 상태로 변경을 할지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큐별로 이제 벨 소리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여러 큐가 있고 여러 큐에 속하는 상담사라고 했을 때 특정 큐별로 업무가 있겠죠. 어떤 큐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좀 더 어떤 큐로 어떤 업무를 통해서 고객이 인입했는지 좀 더 빠르게 좀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큐별로 벨소리를 좀 짧게 여러 번 한다라든지 짧고 길게 한다라든지 좀 길게 한다라든지 이 각각의 큐별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고객이 어느 큐를 통해서 호우를 인입했는지 좀 알기 쉽게 구분이 가능해지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액티베이션 포 엔드 유저 기능입니다. 기존의 웹엑스 디바이스들, 비디오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 허브를 통해서 개인의 디바이스들을 온보딩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데스크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허브에서 각각 관리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저 허브 내에서 데스크폰들을 온보딩할 수가 개별적인 사용자가 데스크폰을 직접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대의 데스크폰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게 워크스페이스에는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뿐만이 아니고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에 제공되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에 맞춰서 가는 게 이제 멀티플 폰 투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당 최대 5개의 데스크폰을 온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들어가면 35개까지 되고요. 저거 하실 때 저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실제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온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토글이 하나가 생겼어요. 토글 이네이블을 해주셔야지 여러 대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토글을 이네이블 안 하시면은 기존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등록이 안 될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한 새로운 어드밴스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기존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멀티플 폰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본 메뉴에 워크스페이스 메뉴 위에 상단에 이제 토글이 하나가 생겼어요. 라디오 버튼이 하나 생겨서 그걸 키시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할당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내선 번호에 대한 디짓에 대한 레인지가 랭스가 변경이 되게 되었고요. 기존에 6자리까지만 내선 번호가 설정 가능했었는데 7자리에서 최대 10자리까지 내선 번호 설정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만약에 내선 번호를 10자리로 설정했다 라고 했을 때도 만약 온프렘의 내선 번호가 기존 6자리다 그럴 때는 6자리만 내선 번호를 인지할 수가 있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웨브엑스 콜링의 내선 번호는 10자리지만 실제 온프렘에 있는 내선 번호가 6자리일 경우 온프렘에 있는 내선 번호를 6자리로 설정해 주시게 됩니다. 6자리로 인지하겠다라고 옵션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온프렘에서 6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내선 번호로 마찬가지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슈퍼바이저 펑션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나 또는 바지 또는 그 코칭 기능을 활용했을 때 이제 에이전트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이직하고 에센셜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홀드를 했을 때 이제 뮤직원 홀드를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뮤직원 홀드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홀드를 할 때마다 개별적인 별도의 멘트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라든지 또는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내보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기능 홀드 할 때와 콜팍을 할 때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큐의 대기 음악은 제어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콜포딩 할 때 스케줄별로 모드가 생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모드를 설정을 해서 스케줄을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Q라든지 AA라든지 또는 헌트그룹 같은 데에 콜포딩을 걸 때 모드를 선택을 해서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 모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업무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는 Q로 연결되게 한다. 점심시간에는 AA로 연결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오후 업무 시간에는 다시 Q로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는 다시 뭐 안내 멘트를 내보낼 수 있는 AA 쪽으로 보내게 한다. 이런 스케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능은 컨트롤업에서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 현재는 컨트롤업에서 설정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MPP 폰에서 모드를 스위치한다라든지 또 유저 허브 페이지 내에서 모드를 스위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게스트 콜링 웹엑스 콜링입니다. 게스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웹엑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 기업 내 웹페이지에 웹엑스 웹 SDK를 사용을 해서 구성해 주시게 되면은 거기서 번호 클릭 투 콜 웹페이지에 있는 번호 클릭 투 콜을 하시게 되면은 게스트 계정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그 게스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한 내부에 있는 AA 번호라든지 또는 Q 번호로 인입할 수 있는 기능이 게스트 콜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페이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웹엑스의 웹엑스 콜링의 웹 SDK를 활용해서 고객이 해당 SDK를 활용해서 고객 웹페이지를 개발해 주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게 페이지 1이고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웹엑스 콜링에 대한 그 웹 URL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URL을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바로 웹페이지 그 링크 클릭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비디오만 연결이 되게 되고요. 현재는 오디오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앞으로는 비디오도 추가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콜라우팅 어웨이에 대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웨이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D를 건다라든지 또는 스케줄을 걸어서 쉬는 시간을 걸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쉬는 시간이라는 D&D 같은 경우에는 그 호에 대해서 BG 멘트가 나가게 됩니다. BG 멘트가 아니고 내가 별도의 스케줄을 생성을 해서
별도의 스케줄을 생성을 해서 각각의 내 상황에 맞는 멘트를 내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어웨이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어웨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 유형을 설정을 할 때 내가 자리를 비웠다.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또 휴가 중이다. 또 출장 중이다. 또 조퇴를 했다. 점심 식사 중이다. 또 미팅 중이다. 교육 중이다. 라고 하는 웹엑스에서 설정된 이 각각의 상태별로 인사 멘트가 나가게 되고 보이스 메일 연결하거나 내가 설정한 번호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현재는 컨트롤 허브 내에서 각각의 사용자별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웹엑스 앱 모바일 앱에 10월 달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11월에 이제 데스크 앱에서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콜 서머리 기능입니다. 레코딩된 콜에 대해서 포스트 콜 서머리 기능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 포스트 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1대1 통화를 했을 때 해당 콜에 대한 그 트랜스크립트와 더불어서 서머리 그리고 액션 아이템까지 생성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인가요? 웹엑스 원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호전환을 할 때 이 서머리된 내용들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녹화되었을 때만 이 서머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서머리가 가능한 기능들까지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그 장표는 모두 마쳤고요. 여기 네 가지 좀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CX 에센셜하고 라우팅 모드, 어웨이, 네이티브 콜 레코딩하고 AI 포스트 콜 서머리 이 네 개의 기능들을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X 에센셜 기능을 활성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센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한테 에센셜에 대한 라이센스를 할당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드민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할당할 거고요. 네, 할당을 해놨네요.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라이센스를 할당을 했고 두 번째 페이얼 유저한테도 에센셜 라이센스를 할당을 했습니다. 저는 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서비스에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대시보드 오버뷰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몇 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몇 개의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큐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큐를 하나 애드를 하고요. 로케이션에 아셈 로케이션 큐에 서포트로 할까요? 서포트 큐를 하나 만들고요. 번호는 1100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가 해당 콜러 아이디에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해당 큐에는 10명만 대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웹으로 발신했을 때는 로케이션 번호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프라이트 베이스라든지 스킬 베이스로 홀을 분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킬 베이스로 선택을 하고 동일한 스킬 필요했을 때는 롱리스트 아이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팝업을 할 때 팝업 URL을 까먹었네요. 팝업 URL 설정을 할 거고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를 할 때도 오버플로우를 설정을 했을 때 몇 초 뒤에 오버플로우를 할지 이런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 오버플로우를 할 때 어나운스먼트를 플레이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설정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웰컴 멘트에 대해서 맨더트리로 설정을 할지 웰컴 멘트를 없앨지에 대한 여부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맨더트리를 설정하고 디폴트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또 이스티메이트 웨이트 타임 설정이라든지 PIQ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디폴트 콜핸들 타임에 따라서 사용담사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또 거기 몇 콜을 대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PIQ에 대한 설정들이 설정이 되게 되고 어나운스먼트 그리고 콜백에 대한 메뉴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컴포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큐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의 콜은 매우 중요하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라는 메시지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컴포트 메시지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전에 예상 대기 시간 30초 이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메시지를 바이패스하겠다 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건 홀드는 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호가 큐에 대기하고 있을 때 나가는 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을 해서 저희는 스킬 베이스로 했죠. 두 명의 사용자, 에이전트를 추가를 할 거고요. 두 명의 스킬은 KR 유저는 2로 하고 1이 가장 높은 스킬 프라이어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개별적으로 큐에 조인하거나 언조인할 수 있게 옵션을 추가할 거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큐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테크 큐가 있었죠. 여기에 세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가 팝업, 에이전트 팝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스크린 팝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당 URL로 호가 내가 받게 되면 에이전트가 받게 되면 해당 URL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키와 밸류를 같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n으로 했고 n이라는 키에 뉴폰 컨택 n이라고 하는 실제 any 번호, 콜링 넘버를 실어서 같이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따 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상담사 에이전트 앱엑스를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용 가능으로 제 앱엑스 앱에 로그인한 상태고 지금 아까 큐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한번 앱엑스 앱 종료했다가 다시 키게 되면 그 큐도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기존에 생성해 놨던 걸로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앱엑스 앱의 고객 환경 부분이 보이시죠? 이 고객 환경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통계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보게 되면 KR 유저 1이 현재 사용 가능 상태로 되어 있죠. 사용 가능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홀을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익스터널 유저고요. 이거는 웹스 콜링 포 크롬입니다. 익스터널 유저를 이 가운데 있는 화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002번이라는 큐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네, 보시는 것처럼 앱엑스 앱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팝업이 하나가 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팝업이 뜨게 된 거고 폰 넘버 3000번에서 전화가 들려왔다. 그래서 이런 애니 번호 같은 것들을 같이 실어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CRM 솔루션하고 연결하시게 되면 애니 번호를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같이 조회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전화를 끊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Your call is very important to us. Please wait for the next available agent. 거절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부재중 전화가 왔다. 그래서 대화 가능 상태를 변경할래? 없음을 유지할래? 라고 보시게 되고 두 번째 에이전트가로 호가 연결이 된 거고 받은 거죠. 이 상태에서 슈퍼바이저 기능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에서는 에이전트가 보이게 되죠.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에이전트 모니터링 한다라든지 1대1 메시징 한다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큐에 대한 정보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모니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일런트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명의 사용자가 있고 실제 익스터널 유저하고 KL 유저가 통화 중인 거죠. 통화 중 상태에서 어드민이 해당 호에 끼어들어서 소리를 듣고만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인 속상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를 이제 상담사만 같이 들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바지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 3자 통화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콜센터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위스퍼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피처가 원래 UCC에서 있었죠. 그렇죠. 네. 사일런트 모니터링하고 그런 기능도 있었고 그런 기능이 없는 데에서는 Y자 꼽아서 네. 하시는 데도 있었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링노엔서 예전 콜센터 많이 하시던 분들 링노엔서라는 용어에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상담사한테 이제 이 콜센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콜이 상담사한테 갔는데 상담사가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시 다음 콜이 또 들어와서 또 놓치는 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보통 넌레디 그 언어베일러블 상태로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하는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기열에 대한 히스토리컬 통계라든지 실시간 통계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콜라우팅 모드입니다. 콜라우팅 모드는 보시게 되면 이 피처, 서비스의 콜링에 들어가 보시면 피처가 있죠. 피처에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모드라는 게 하나가 생기게 되었고요. 오퍼레이션 모드를 매니지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생성해 놨던 모드들이 3개가 보이죠. 하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저는 조직 기반으로 런치 타임으로 런치로 설정을 하고 런치 시간은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주말은 빼고요. 12시 PM에서부터 그리고 1시 PM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되게 된 거고 이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어디로 홀을 넘기겠다. 저는 A를 안 만들었으니까 AA 번호를 3500번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생기게 돼요. 모드가 생겼죠. 런치라든지 오프아워 그리고 AM, PM, 워크타임 그래서 어디로 연결을 할지 업무 시간에는 그대로 Q로 연결을 하고 런치 시간이나 어느 오프아워 때는 특정 번호로 포워딩 하겠다라는 이런 스케줄을 하나 모드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런 모드들을 피처에서 Q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까 지난주에 만들었던 테크 큐가 보이죠? 여기에 콜 포워딩이 있습니다. 이 콜 포워딩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 포워드 콜 바이 모드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여기에 모드들을 같이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런치와 런치를 추가했고요. 워크타임 PM 추가를 하고 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 각각의 스케줄별로 우리가 호어에 대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모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웨이 기능입니다. 어웨이는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어웨이는 현재 그 유저 컨트롤 허브에서 설정이 세팅도 가능하고 아직 그 웹엑스 앱에 모바일 앱에는 이번 달에 올라오게 될 거고 데스크탑 앱에는 다음 달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콜링 옵션에 보게 되면은 어웨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어웨이라는 설정이 추가가 되게 되었고 여기서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리전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죠. 비즈니스 트랩이라든지 런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보이스 메일로 보낼지 또는 일정을 선택하고 보이스 메일로 보낼지 아니면은 다른 번호로 포딩을 할지 일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웨이라는 설정은 웹엑스 앱에는 저희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이죠. 웹엑스 앱을 띄울 거고 모바일 앱을 띄우고요. 모바일 앱을 띄우면은 우측 상단에 이 프로파일 설정해 보시게 되면은 이 대화 상태 설정이 있죠. 대화 상태에서 이 자리 비움이라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리 비움을 클릭해 주시고 인사말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 출장 중이라든지 뭐 조퇴라든지 미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팅을 하나 선택을 하고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세팅을 한 다음에 보이스 메일로 보내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한번 바로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현재 전화하고 있는 사용자는 까지 미팅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3분 3번을 누르십시오. 또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려면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멘트가 소출이 되게 되고 약간 한글 멘트인데 약간 숫자가 좀 바뀌었죠? 네. 그걸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콜 레코딩하고 썸머리 기능입니다. 네이티브 콜 레코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서비스 세팅에 레코딩 설정 보시게 되면 프로바이더 설정이 있죠. 기존에 있던 듀버라든 이미지클, 폴캐비넷 같은 거 말고 하단에 있는 웨빅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녹취가 어디에 저장이 될지, 어느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될지 저는 1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가 될 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녹취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멘트를 내보낼지 안 내볼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녹취에 대한 네이티브 콜 레코딩을 사용하겠다라는 프로바이드는 설정이 끝난 거고 각각의 사용자한테 콜 세팅에 들어가셔서 레코딩이 안 보이네요. 각각의 사용자별로 레코딩을 이네이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딩이 오프되어 있죠. 온 상태를 바꿔주시고 온 디맨드는 내가 녹취를 할지 안 할지 통화를 하고 나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오레이지를 해주시게 되면 항상 녹취가 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생긴 게 이게 AI 트랜스크립트와 서머리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게 되었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리코딩 된 거 AI 서머리 기능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웨백스 앱 내에서요. 제 기존에 녹취를 해놨던 거 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통화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은 녹화라는 탭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가 아니고 웨백스 앱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하도록 할게요. 모바일은 안 올라와서 저희 쪽도 데스크탑 앱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GA된 올라와 있는 기능은 아니고 얼리 액세스라고 해서 저희 시스코에 있는 일부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콜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녹화라는 탭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녹화 때 제가 녹화를 했던 거 시스코 US 택입니다. US 택에 전화를 걸었고 3분 정도 통화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 세팅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전화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통화 내역의 요약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제 플레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녹음된 음성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약에 대한 해당 내용에 대한 요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호에 대한 트랜스크립트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음이 플레이가 되고 있을 때 CC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자막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은 저희 형프로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올리실 동안에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스케줄링된 세션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맨 위에 보시면은 메일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세션이 완료된 다음에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시면은 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